그러다 보니까 뭐 2, 3일 있다가 그만두고 뭐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한 달도 못해서 그만두고 하는 직업이 무수히 80군데가 넘게 됐던 거고, 어느 날 저는 이제 86년도 의정부의 덕계리 그쪽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바둑이 초보 실력이었습니다. 초보 실력 바둑을 두면서 어느 누구 덕에 두면은 다 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바둑을 한번 잘 둬봐야지. 그렇게 제가 애타게 바둑에 대해서 짝사랑을 좀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짝사랑을 했냐면, 바둑을 잘 둬야지 하는 그 짝사랑을 딱 자면서 아침에 깨면은 이불을 개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화장실에 가면서 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전철에서 손잡이를 잡으면서 직장에서 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바둑을 한번 잘 둬봤습니다. 바둑을 한번 잘 둬봤으면 그런 짝사랑과 바둑에 대한 애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금포로 직장을 옮기면서 바둑교실이, 바둑학원이 이렇게 도로가상에 보이길래 가서 바둑을 잘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한 1년 반 정도 하루 종일 바둑만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원장님은 그 7살 먹은 어린아이가 한 8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둑학원 할 때 바둑 급수를 30급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초보를 30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력이 이제 발전하면 10급도 되고 5급도 되고 이제 1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둑 실력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20판도 경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사람은 속도가 빠르다고 쳤을 때 한 25급이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그때 7살 먹은하고 둘 때 내가 25급이라고 생각을 갖고, 그 원장님은 8급이라고 했지만 제가 바둑교실로 따졌을 때 내가 주는 점수로는 각 한 15급에서 13급 정도 됐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한 15급 정도 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때 7살 먹은하고 바둑을 딱 뒀는데 만방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은 이렇게 저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줬습니다. 첫째, 잡으려고 하지 말 것. 둘째, 큰 자리를 놓을 것. 셋째, 선수를 잡을 것. 그 세 마디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 세 마디를 듣고요, 실력이 무지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그냥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튿날에 다시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세 마디를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초보 실력은 바둑 두지 모르니까 막 잡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내 돌이 다 잡혔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두어가면서 한 점 한 점을 좀 생각하면서 두다 보니까 만방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또 반대로. 어제 내가 만방으로 졌는데 오늘 만방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제 실력이 어느 정도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었냐면요, 어제 25급 실력이 오늘 10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저도 깜짝 놀랄 일이었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어떤 현상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냐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25급이 하루아침에 10급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남들이 믿을 수 없는 또 불가능 같은 일들이, 어느 날 제가 이제 바둑 학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90대는 97년도에 제가 나이가 37. 그때 저는 경제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바둑학원 학생들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냥 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한테 유산 받는 거 이론도 없고, 바둑학원 하기 위해서 또 약간 빚을 냈고, 또 월세도 1년 이상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빚은 1,000만 원 차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경제 무능력한 상태에서 내 주위의 부모 형제들은 저에게 장가보나 보내줄 생각도 없고, 이런 경제 무능력한 나에게 어느 여자가 올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악조건인 상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둑은 병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경영학도 됩니다. 정치학도 됩니다. 바둑은 바둑판, 그 짧은 판 안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와 승리와 작전과 방법과 어떤 경영과 하여튼 모든 그 생각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핵막법, 정석, 사활, 끝내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서 우리는 바둑의 실력, 제가 바둑 지금 현재가 한 게임 바둑에서 7단, 8단입니다. 제가 바둑을. 그래서 바둑을 인생론과 견지어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들리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바라봤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바둑판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는 1급 문제가 있는데 1급 문제의 정답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10급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급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무지무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건.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이 있고 똑같은 귀가 있는데 누구는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 아니면 누구는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 아니면 누구는 바라보는 그 눈이 긍정적으로 정답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누구는 부정적으로 최면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자기 바둑으로 말하자면 자기 급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삶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둑도 30급은 29급이 될 수가 없어요. 39급 수준으로 둬야 돼. 20급은 20급으로만 들 수밖에 없어요. 10급으로 들 수가 없어요. 왜? 20급이니까. 10급도 마찬가지예요. 10급은 1급 실력으로 들 수가 없어요. 왜? 10급이니까 실력이.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가는 방법도 30급인 사람 있고 20급인 사람 있고 10급인 사람 있고 1급인 사람 있는데 누구는 똑같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시작해서도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느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못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으든지 성공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스승을 만나든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랬을 때에 성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삼고초려가 있었죠. 제갈공명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삼고초려를 해서 제갈공명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 그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백전백승했습니다. 뭐 23전 23승 했다고 하니까 거북선 12척 가지고 500척이 쳐들어오는데 300척 이상을 때려붓는 그러한 지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할 무렵에 그렇게 경제 무능력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는 언니가 있는데 만나보겠느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볼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그때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이 결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0.001%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주위에도 저보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분명히 정답은 있다. 그러니까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 정답이 뭐냐? 그러면 삼국지의 제갈공명비법, 손자봉법, 바둑의 전승전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결혼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정답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작전과 방법에 들어갔습니다.